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리젠터 지혜인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도와달라는 누군가의 외침, 경고를 알리며 깜빡이는 붉은 등. 세상에는 도움을 구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많은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와달라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이 신호는 바로 학대받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 없는 시그널입니다. 12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1살 소녀의 수상한 모습과 의심스러운 행동. 과연 소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자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슈퍼 밖을 서성입니다. 한겨울인데도 반바지와 얇은 셔츠 차림입니다. 한동안 과자를 고르던 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과자를 먹습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박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양은 밥상에 차린 음식은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12일에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세탁실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의 친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유난히 작고 마른 체형, 그리고 집에 간 것을 두려워한 표정. 어른을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아이. 절망의 나락에서 소리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보내는 소리 없는 시그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채야 할 아동학대 시그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그리고 아동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동들이 보내고 있는 아동학대 신호 아이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알고 함께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가 아동인지 알고 계시나요? 7살? 아니면 초등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전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호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경우, 도구로 아동의 몸을 가격하는 경우, 아픈 아동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아동을 잠시 집에 두고 집 앞 슈퍼에 다녀오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도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른 기준의 경미한 행위도 아동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이 아닌 아동의 눈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체학대는 말 그대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폭력,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완력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신체학대에 속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부와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아동이 갈비뼈가 골절된 채로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아동의 시신을 유기한 채 거짓 진술을 벌였던 친부는 결국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 친구들과 놀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으로 아동을 11차례 이상 폭행했던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습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도 분명한 아동학대임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신체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벅지나 팔의 안쪽처럼 아동의 몸에 다치기 어려운 곳에 상처가 나 있거나 체벌 도구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 그리고 색이 다른 멍처럼 시간차가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된다면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해 주세요. 특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이나 적대적인 태도, 집 밖으로 내쫓거나 버린다며 협박하는 경우, 아동을 왕따시키거나 강요, 압박하는 행위가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아동의 앞에서 친모를 폭행하고 말리는 아동을 위협한 친부는 아동학대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며 아동에게 욕을 하고 집 밖으로 내쫓은 친모는 집행유예 2년에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어서 정서학대의 징후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집에 가는 것 혹은 보호자를 두려워하는 경우, 심하게 우울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좋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정서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와 같은 신체적 징후에 비해 발견하기 어려운 행동적인 징후들이 많아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을 버리거나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가 방임에 속합니다. 계모의 손에 맡겨진 10대 아동 3명이 반지하에 방치되어 영양실조와 발작, 하반신 마비 증세까지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들은 방치되는 동안 학교를 중퇴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계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단 지각하게 만든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임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이어서 방임의 징후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동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청결하지 않은 경우, 너무 마르거나 또래에 비해 작은 경우,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잦은 결석과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목격하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학대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관찰, 성적 노출, 성적 추행, 유사 성행위나 성교, 성매매와 매개하는 행위가 모두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인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길을 지나던 아이의 볼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인 남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동에게 하는 성적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다음은 성학대 징후를 알아보시겠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지식을 알고 있거나 잦은 횟수로 회음부를 만지는 경우,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섭식,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그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던 학대가 새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학대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하나의 유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건강과 발달, 그리고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성인기까지 남게 되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고 미래의 직장 동료 관계나 결혼 관계를 맺거나 부모 역할 수행 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나타나는 후유증은 크게 신체 손상, 심리 및 정서 손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가 손상된 이후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에 실패하거나 생리 기능이 변화되고 극단적인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로 인해 몸속 장기가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아동이 있었습니다. 원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동은 어른들도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홀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복막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째로 심리 및 정서 손상 후유증은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뇌 발달의 방해로 인해 중추신경계 손상과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 기능 저하 및 이상,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정신병리 현상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볼까요? 생후 100일 남짓된 아동을 구걸의 도구로 악용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몇 시간씩 아동을 지하도로로 보내 구걸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었지만 부모는 그저 자신의 아이라며 모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 아동은 또래와 단절된 채 구걸을 강요하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현재 아동은 자라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오직 선한 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곳곳에 숨어있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학대란 무엇인지, 학대당한 아동들은 어떤 징후와 후유증이 나타나는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주저없는 신고만이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의무자인 여러분을 위한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